안녕하세요. 김연애 기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동안 제가 꾸준히 영상 올렸던 주제이기도 하고 많은 우리 크리에이터분들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변동된 사항들이 있어서 제일 궁금해 하시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제 채널을 가장 많이 보시는 분들은 유튜버 분들이니까요. 그래서 1인 크리에이터 관련된 그런 세금 사항을 한번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튜버 분들도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되고 또 뭐 트위치나 네이버 TV, 카카오 TV 그리고 아프리카 BJ 분들 이런 분들도 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크리에이터 분들 세금과 관련해서 채널별로 플랫폼별로 좀 차이가 있어요. 먼저 유튜버를 말씀드리게 되면 유튜버의 주 수입원은 유튜브로 인해서 생성이 되는 광고 수익 부분이고, 이 광고 수익은 크게 두 가지 정산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정산을 받는 방법이에요. 유튜버가 중간에 MCN과 같은 그런 연예 기획사를 끼지 않고 직접 구글 애드센스에서 정산을 받게 되면은 그때는 외화로 입금이 되는 거죠. 원화가 아니라 달러로 입금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셨고 국세청에서 모르지 않을까요? 신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신고를 많이들 안 하셨고 그러다가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재작년에 걸쳐가지고 고액 유튜버 분들에 대해서 고강도 세무조사가 펼쳐졌고,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도 유튜버 분들은 $10,000 이상 입금액에 대해서는 안내문에 나왔어요. 해외에서 입금된 금액이 고액이 있으니까 자진신고해라 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세금 평등하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버 분들도 저는 이제 그때도 계속해서 신고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다른 세무사마다 말이 다르다던가, 제가 아는 세무사님들 중에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세무사마다 다르다던가 뭐 다들 하는 말이 다르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제가 맞는 말을 했죠. 과거 영상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신고를 하셔야 된다고 했고, 그래서 해외 입금액에 대해서 국세청이 지금 다 파악을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도 발송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진 신고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유튜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해서 매출에 대해서 신고를 하시고 해외 입금액에 대해서 영세율로 신고를 하시게 되면 부가세와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부가세 환급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MCN 정산 방식이 있는데요. MCN, 즉 유튜버 분들의 연예기획사죠. 뭐 샌드박스나 다이아TV나 이런 곳들이 있는데, MCN을 통해서 정산을 받으시게 되면 MCN에서 돈을 받고 그 다음에 MCN에서 우리 유튜버 분들, 크리에이터 분들한테 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이때는 국내 사업자 간의 거래가 돼요. 그래서 MCN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는 거죠. 1인 크리에이터 분들이. 그러면 MCN으로부터 부가세 10%를 포함해서 대금을 받게 되고, 그걸 부가세 신고시마다 납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트위치가 있습니다. 트위치 같은 경우에는 여러 채널에서 입금을 받게 되는데, 대표적인 거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주식회사 EJN이 있죠. 그러니까 유튜버 분들 같은 경우는 국내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외에서 입금이 되는 거라, 만약에 그냥 사업자 등록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사실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트위치든 아니면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국내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정산을 받고 안내문도 날라오고 해서 신고를 하는데, 유튜버 분들은 특히나 많이들 누락을 하시거든요. 해외에서 입금되는 거라서 자진 신고가 가장 중요한 플랫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트위치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 EJN에서 정산을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사업자를 내지 않으면 3.3%로 원천 징수를 받고 지급을 받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날라오게 되고요. 사업자를 내게 되면 2019년까지는 세금 계산서를 크리에이터 분들이 발행을 했었어요. EJN에다가 발행을 했었는데, 2020년부터는 구독과 관련된 그런 금액들을 전액 입금을 받고 수수료만큼 EJN에서 정산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정산받는, 크리에이터가 입금받는 그 금액을 그냥 현금 매출로 해서 신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EJN의 수수료는 EJN이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해줍니다. 이렇게 방식이 좀 바뀌었어요.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EJN 같은 경우에는 그거와 관련된 조치가 취해져 있습니다. 투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때 투네이션으로 정산을 받게 되면 사업자가 있으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게 되면 3.3%가 원청 징수되고 지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 고소득 크리에이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본사에서 또 받는 금액이 있어요. 이건 사용료 소득이라고 해가지고 원화로 입금을 받을 수도 있고 외화로 입금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건 해외에서 입금이 되는 거더라도 국내 거주자에 해당이 된다면은 국내 소득이랑 합산해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트위치에서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이런 점들을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BJ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BJ분들한테 3.3% 원천 징수를 하고 그 다음 대가를 지급을 하는 게 기본적인 골자고요. 아프리카 BJ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내가 냈다라고 사업자 등록증을 줘도 3.3%로밖에 원천 징수하고 지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일부 파트너 BJ 분들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내게 되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맞는 방법이에요. 근데 지금 사실상 아프리카 TV의 공식 입장은 3.3% 외에는 안 된다라고는 되어 있는데 일부 파트너 BJ 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연예기획사를 설립을 해서 거기로 이렇게 정산받아서 돈을 받거나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프리카 TV 공식 입장은 3.3% 외에는 원천 징수가 안 되는 거고, 근데 이거는 좀 잘못된 거죠. 왜냐면 국내에 있는 네이버 TV라던가 뭐 카카오 TV나 EJN이나 이런 곳들은 사업자 등록을 내면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는 그런 메뉴들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비사업자 이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세법상으로는 원천 징수가 되기도 하고 인적 물적 시설이 있으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는 게 원칙인데 그렇게 하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산 방식이 각각 달라요.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뉘는 거죠. 3.3%로 원천 징수를 받거나 아니면 사업자 등록을 내서 세금 계산서를 수술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거나, 그리고 외화로 입금이 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합산을 해서 명세율로 신고를 하든 합산해서 신고를 하든 그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사실 매출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매출의 규모가 작아서 단순 경비율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FGH 유형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세무서에 내방을 하셔도 좋고요. 직접 신고를 해서 홈택스로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하니까 직접 신고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다만 실제 매출보다 비용이 더 많았어요. 초기 사업자라서 비용이 더 많았다고 하면 해당 금액을 결손금을 내가지고 2월에서 쓰는 것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순 경비율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준 경비율이면서 간편장부 대상자인 경우에는 단순 경비율 추계로 신고하는 것보다는 신고 수수료를 내고 세무대리인한테 신고를 맡기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이때는 사업자 지출 증빙이 필요하고요. 간편장부를 직접 작성을 하셔도 되는데 이게 그냥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 항목이 있고 그렇지 않은 항목들이 있는데 그냥 다 넣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세법상 가능한 경비와 그렇지 않은 경비를 구분해서 우리가 간편정보를 작성을 해야 돼서 이런 경우에는 세무대리인한테 수수료를 납부하시고 맡기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식부기 의무자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매출이 높기 때문에 장부를 이제 작성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대상자거든요. 그래서 복식부기 의무자부터는 장부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 대상자들과는 달리 반드시 세무대리인을 이용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로 안내문에 나오게 되면요. 그리고 이제 편집자나 또는 썸네일 제작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소득세 신고를 하기 전에 인건비 신고 같은 것들을 해두시게 되면 이게 비용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건비 내역을 미리 신고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튜디오가 있느냐 없느냐, 보통 대부분 집에서 유튜브든 크리에이터 분들은 집에서 업무를 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월세나 이런 것들 비용 처리가 되냐, 당연히 스튜디오가 따로 있게 되면 그거에 대한 월세와 관리비는 비용 처리가 가능해요. 그런데 집에서 하게 되면 월세나 아니면 관리비, 전기료, 인터넷 사용료 이런 것들이 비용 처리가 되냐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업적인 용도랑 주거 용도가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비용 처리가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전입신고가 만약에 해당 집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비용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전입을 옮겨 두시기도 하고 스튜디오를 따로 임차하시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종합소득세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최근에 국세청에서 코드가 나왔어요. 1인 크리에이터 분들을 위해서 92150로 코드가 나왔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91505 이거는 이제 인적 물적 시설이 있는 경우에 부가세 과세 사업자로서 내는 거고요. 인적 물적 시설 없이 하는 경우에 3.3%로 원천 징수가 될 경우에는 940306이라고 하는 그 코드로 원천 징수가 되게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시게 되면 크리에이터 업종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100%의 세액 감면도 가능하게 되고, 썸네일 제작자나 편집자들에 대한 인건비 신고 부분이라든지 관련해서 경비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사업자용 카드를 구분해서 우리가 국세청에 등록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자한테는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로 등록을 해놓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유튜버 분들은 이제 노란우산공제라든가 개인형 IRP 같은 경우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되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란우산공제, 개인형 IRP 같은 경우에는 노란우산공제는 최대 500만원까지, 그 다음 개인형 IRP는 최대 7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한데요. 이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으로 공제를,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가 가능하니까 이런 것들은 만약에 저축을 하신다고 하면 노란우산공제와 개인형 IRP는 기본적으로 가입을 하시고 나머지 저축 상품을 가입을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차량과 컴퓨터라든가 아니면 방음 부스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기장을 하시게 되면 이런 고정 자산들, 처음에 그런 것들을 취득하기 전에 사업자 등록을 냈다라고 하면 그걸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로 사업자 등록번호로 받으시고 나서 자산과 관련한 감가상각비를 비용 처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매출이 계속해서 오르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법인 설립을 통해서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소득 크리에이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 법인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서 관리를 하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1인 크리에이터 분들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인식들이 많이들 자리 잡으신 것 같아요. 유튜버 분들도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제는 조금 납득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3.3%로 원천징수가 되었던 크리에이터 분들은 세금을 냈다가, 예를 들어 내가 1억을 받는데 1억을 받는 게 아니에요. 9,670만 원만 받고 330만 원은 원천징수가 됐다가 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정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환급 금액이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내거나 이렇게 되는데, 유튜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종합소득세를 내질 않았다가 한꺼번에 내세요. 기존에 세금을 내셨던 분들은 뭐 중간이납세액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유튜버 분들은 3.3%로 원천징수 됐던 그런 분들에 비해서 그냥 한 번에 돈을 내는 거기 때문에 3.3%이신 분들과 그렇지 않으신 분들, 3.3%는 기존에 냈던 기납부세액이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기납부세액이 없어서 마치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1억을 받게 되면 3.3% 원천징수 안 됐던 분들은 1억을 다 받고 그 다음에 거기서 세금을 내는 거고, 3.3% 원천징수 됐던 분들은 1억 중에서 일부는 원천징수가 돼서 세금을 미리 냈다가 나중에 정산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것 때문에 마치 우연의 일치로 저희한테 크리에이터 분들이 모셨는데, 같은 소득인데, 그러니까 BJ로 3.3% 원천징수 되는 그 분이 있고 유튜브로 1억을 버시는 분이 있는데 왜 내가 더 세금이 많이 나오냐, 5월달에 종합소득세 나온 금액만 가지고. 왜냐면 기납부되셨던 그 금액, 기원천징수된 금액을 모르시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금액이라고 해서 꼭 같은 세금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납부세액이 있다거나 기존에 정산됐던 세금이 있게 되면 그거를 또 제하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납부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아프리카나 유튜브나 금액을 조금 세금의 어떤 적정 수준에 맞게끔 정산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정산을 받으면 그게 이제 매출이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 아프리카 분들 같은 경우에는 7,500만 원 미만으로 매년 이렇게 나눠서 정산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종합소득세라고 하는 거는 소득이 높아지게 되면 급증을 하는 그런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소득은 항상 사람을 나누고 기간을 쪼개게 되면 절대적으로 유리해지게 됩니다.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활용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나 아니면 의뢰가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면 당연히 저희 디자인텍스로 연락을 주셔야 되겠죠? 네, 지금까지 김혜연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